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리오프닝 기대주 BGF 리테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또다시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 장중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하락한 약세장 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급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반등했지만 마이너스 0.3%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92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했어요. 무려 8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장중에 급반등 나왔던 배경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인터뷰를 통해서 2023년이나 24년에 인플레이션만 통제될 수 있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뉴욕 증시가 다 같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2023년, 24년도 가봐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것은 금리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파월의 0.5%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만 0.75%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얘기 가지고 갑론음박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 단기 이벤트성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도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중요한 핵심이 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돼도 그 인플레이션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기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기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들은 다 있지만 결국 경기 사이클상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것이 통제가 된다 해도 그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사이클을 블러드 총재는 일정 부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이힐드 채권 시장도 요즘 심상치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딱 사태 이전 고점이 5.44%였었는데요. 이 고점을 향해서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지 또 코앞이죠. 4.92%인데 스프레드가 계속 확장되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하이힐드 채권의 ETF 시장이 중요한 기술적 자리 78불 자리를 깨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딱 사태 때 급락 나왔다가 V자 급반등하면서 다시 추세를 연장했던 그 저점 자리가 78인데 이 78불 자리를 깨고 회복 못하고 계속 흘러내린다. 악재가 계속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분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다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박스권을 잘 만들면서 찌글찌글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주 좋아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추세가 급하게 오르지 않고 찌글찌글한 박스권을 만들면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데 다시 또 급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점들을 급하게 깨고 내려온다?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쏠리면서 위험자산을 회피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리뿐만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채권 시장도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만큼 불안정한 심리가 계속 녹아있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난번 저점인 11,000선을 장중에 깼었는데요. 다행히 급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저점 지지 역할을 조금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라면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시장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해가면서 매매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BGF 리테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은 CU 편의점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편의점 사업은 계절적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가 가장 성수기, 1분기가 가장 좋지 않은데 날씨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상청 날씨를 보시면 6월 달에 거의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7월 달 같은 경우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을 확률이 50%니까 올해 조금 더울 수 있겠죠. 근데 활동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덥지 않다면 편의점 사업은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3일 날 이 3개월치가 다시 업데이트 되니까 그 업데이트 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 대비해서 1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5% 증가했습니다. 이익률이 크지는 않지만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사업이라는 게 정점을 찍고 쇠퇴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각종 규제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국내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더군다나 노딱 사태가 있었던 20년, 21년에도 이 증가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죠. 상품의 비중을 보시면 담배라든지 식품 쪽은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가공식품과 비식품 쪽 이쪽에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을 잘 채워줬어요. 그리고 식품 쪽에서도 이 냉장 HMR 성장이 주춤하나 싶었더니 라운드형으로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고요. 상온에 대한 가공식품 쪽도 꾸준하게 상승 N자형을 보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입지 쪽에 매출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리조트에 대한 매출 회복이 굉장히 컸습니다. 노딱 사태로 급락했던 그런 매출이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리조트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분기, 3분기도 해외로 많이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이 리조트를 비롯한 특수 입지의 매출은 좋을 걸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동일점 객수 성장률도 보시면 1월 달에 쭉 떨어졌다가 2월 달에 반등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 헤드앤숄더로 좋은 모습이죠. 주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차트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회복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멘텀까지 장착이 된다면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2, 3분기는 좋은 시기잖아요. 원래 성수기니까. 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1분기가 가장 약합니다. 2, 3분기가 정점을 찍고 4분기 때 조금 이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노딱 사태 이전보다 1분기의 실적이 좋았다. 이익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2, 3분기가 다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일정 부분 반등돼서 주가는 선반영돼서 움직였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동사 같은 경우 직장인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자,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지수는 좋지 않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좋았죠.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실적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과 동행하는 주가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이 종목은 그러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거래량도 하루 4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사야 될 겁니다. 변동성도 크지 않고요. 근데 최근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떨어지면 좋다는 소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보시면 1월 달에 반등 나왔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어때요? 성수기 6, 7, 8월 이 성수기를 앞두고 다시 반등해서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듯이 시도도 했었죠. 자,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런데 이 9월 달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요. 지금 떨어졌을 때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떨어졌을 때 이런 18만 원짜리에서 또 18만 원 깨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직장인들도 뭐 모바일 폰으로 주문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안 찍고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찍어주면 반등할 때 이 20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고 빠져나도 뭐 짭짤하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직장인들이. 그런데 더 떨어지면 더 좋죠. 뭐 17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 종목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수급으로 17만 원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럴 때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2, 3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에 판등 났을 때 분할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지수 급락에 나면서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2,500억 정도니까 아주 비싼 수준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떨어지면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고 작년의 주가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떨어져서 성수기 때는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떨어질 때만 사면 된다는 소리예요.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다루고 싶지 않은 종목이 되겠지만 직장이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기대 수익을 낮추면 먹을 게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